자, 저희는 근대시설의 도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해서 경술국지까지요. 서양의 근대 기술을 보고 배우면서 어떻게 해서 조선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는 개항 이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가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통리기무화문이라든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 개화 정책에 따라서 서양에 근대 문물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학생과 시찰단을 해외에 파견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해서요. 그래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인 결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수용하게 되었었는데 이 기술을 수용하게 된 결과 만들어진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기관이 뭐였냐면 기기창입니다. 자, 이 기기창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영선사에서 이 영선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자, 이 기기창 같은 경우는 신식 무기를 제조하는 곳이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식 무기를 제조하였던 기기창이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문국입니다. 자, 이 방문국 같은 경우는 뭐를 하냐면요. 얘네들은 인쇄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인쇄 업무를 담당하더라라는 것. 근데 방문국 같은 경우는 하나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방문국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신문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었던 한성순보가 발행이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순보 같은 경우는 별표 한 개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더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만들어진 곳은 방문국이더라라는 것.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전왕국 같은 경우는 화폐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발행하던 곳 전왕국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곳이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정총국이고요. 자, 이 우정총국 같은 경우는 지금의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정총국 같은 경우는 무슨 업무를 담당하냐면 당연히 우편 업무를 담당하겠죠.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40쪽에 있는 우정총국과 우편배달부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편 행랑을 맨 우체부의 모습도 담겨 있고 우정총국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시설의 도입 첫 번째로 배운 것은 뭐였냐면 근대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기관들이 근대화가 되면서 서양의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이 서양의 기술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기관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기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우정총국에서는 우편 업무를 담당했다라는 것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신망을 건설했대요. 선생님, 전신망이 뭐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전신선을 가설하는 모습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사람이 전신선을 가설하고 있네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전봇대예요. 그래서 이 전봇대예요.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요. 전기입니다. 전기요. 그래서 전신망을 건설하여서 청과 일본까지 국제적으로 전신을 만들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궁궐에 처음으로 전화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상상도이긴 한데요. 당연히 궁궐에 처음 전화가 설치가 되면 누가 먼저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고종황제가 먼저 해봤겠죠. 그래서 이 고종황제가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도 그림입니다. 자, 처음 전화가 설치된 후에 점차 서울 전역에 퍼졌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하나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궁궐에 처음 전화가 설치되고 나서 고종이 맨날 전화를 걸었던 곳이 있었대요. 바로 명성황후의 궁궐이에요. 명성황후의 궁궐이 아니라 명성황후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에 매일 전화를 해서 명성황후의 안부를 묻고요. 그 다음에 명성황후가 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고종이 얼마나 사랑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전화를 부르는 말도 있었어요. 덕률풍이라고 해서요. 덕률풍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전화를 영어로 말하면 텔레폰이잖아요. 이 텔레폰을 한자로 바꾼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초의 전화가 사용이 되고 있다가,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죽은 명성황후가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전화 같은 경우는 그 전화를 지금 거는 사람은 고종이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초의 전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김창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김창수 같은 경우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일본인들이 막 활개를 치고 다녔잖아요.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근데 여기에서 일본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 김창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때려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고종이 이 사연을 들은 거예요. 이 김창수라고 하는 청년이 뭐를 받았냐면 사형이라고 하는 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곧 죽겠죠. 그러니까 이 김창수라고 하는 사람이 곧 죽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빨리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뛰는 것보다 뭐가 빠릅니까? 그렇죠. 전화가 더 빠르죠. 그래가지고 이 김창수를 살리기 위해서 고종이 전화를 걸어서 사형을 멈춰라 라고 하면서 김창수를 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김창수가 최초의 전화로 사형을 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연락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김창수가 나중에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뭘로 개명하냐면 자기는 거북이처럼 살겠다. 그 다음에 나에게 내 태몽과 비슷하게 이름을 개명하겠다라고 하면서 9구자로 개명을 하고 이러한 것들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때 전화가 아니었으면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전화였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철도망의 설치입니다. 철도가 뭔지는 아시죠? 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철도입니다. 최초의 철도 같은 경우는 경인선을 개통했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요. 선은 아실 거예요. 연결할 선자거든요. 자, 경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이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인천이죠. 그러면 서울과 인천을 개통하는 최초의 철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과 인천이라고 하는 짧은 거리부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차례차례로 개통된 게 경부선과 경의선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경자는 서울이고요. 부자는 부산이겠죠. 그러면 경의선 같은 경우도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경서울, 그 다음에 의 같은 경우는 의주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연결하는 철도를 개통하게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철도망을 설치한 것, 이 당시에 KTX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KTX, SRT요. 그러면 이 철도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래서 뭐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물자 수송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더라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자 수송이 빨라진다라는 것, 물자 수송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 속도가 빨라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점은요. 단점은 제가 그림으로 놔두었습니다. 철도망, 그 당시에 철도망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철도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있네요. 무슨 사고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철도가 얼마나 지금도 기차 사고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거의 다 죽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은 기차 사고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막
여러분들 기차 가시면 막 지하철은 스크린도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차 같은 경우도 턱이라든지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조선시대 때 기차를 보시면 그냥 길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도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든다고, 이 철도를 만든다고 여기에 있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집을 싹 다 민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피해라든지 일반 사람들의 피해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철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평민들의 피해가 심해지니까 철도를 어떻게 하냐면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를 파괴하는 운동도 생깁니다.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도망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물자를 빨리 수송해서 세금을 빨리 걷든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빨리 물자를 갖고 와서 자기네들 나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일반 평민들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도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철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철도망의 설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대식 의료기관입니다. 자, 근대식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광해원이요. 그래서 이 광해원 같은 경우는 근대식 의료기관이고요. 자,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알렌이 만들었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자료를 하나 올려다 드렸습니다. 자, 1번, 2번 중에서 1번과 2번 중에서 2번에다가 광해원과 제중원 계승 논쟁 자료를 올려놓았어요. 자, 이 광해원과 제중원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놓은 자료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네들 역사라고 하면서 지금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의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논쟁 자료를 읽어보시고요. 어느 쪽의 역사가 맞을 것 같은지 한번 자신의 생각을 팀즈 1대1 채팅방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대신 자료는 한 번쯤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광해원과 제중원이요. 특히나 광해원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는 설명을 다 드린 거기 때문에 근대식 의료기관이고 자료를 올려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은 한번 해보십시오. 과제는 자율이더라도요. 그래서 철도망의 설치와 근대식 의료기관 이러한 것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 모습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 옷, 식, 먹을 것, 주, 집이 있습니다. 자, 의 보겠습니다. 서양식 의복의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서광범이 양복 입고 있는 거 딱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양식 복장에 순헌, 황기비, 엄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식 복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량 한복이 너무 불편하니까 한복 되게 막 장호, 쓰개치마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마고자 이렇게 겉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간소화하고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간략하게 입을 수 있는 개량 한복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게 되는 장옷과 쓰개치마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중동 지역에 얼굴을 가리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요. 근데 이것이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장옷과 쓰개치마가 없어지게 되더라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양식 의복의 영향이더라라는 거. 자, 식 같은 경우도 양식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커피 같은 경우는 고종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커피요.
자, 그래서 고종이 뭐라고 불렀냐면 가배차라고도 불렀대요. 이것도 역시 커피를 한자어 말로 바꾼 거겠죠. 가배차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당연히 커피 앤 케이크겠죠. 그래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는 문화가 발전하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겸상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녀 칠세부동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남자와 여자는 유별나기 때문에 7살이 되면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나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여자 어른과 남자 어른들이 따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때 100%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밥을 따로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개화기 시대 때는 개항기 시대 때는 어떻게 되었냐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먹는 겸상 문화가 시작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상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밥을 먹는 것,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밥을 같이 먹는 것,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 같은 경우는요, 양옥, 서양식 가옥 구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일본식 목조주택이 있는데요. 이 일본식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양식이 지금의 어느 지역에 많냐면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 많아요. 그거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목조주택의 양식을 그대로 갖춰진 거는 지금 군산 지역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시간 되실 때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서양식 건축물 같은 경우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양식 건축물 독립문, 여러분들 독립문은 보셨고요. 명동성당 고딩 양식을 딴 그 서양식 건축물이고요. 덕수궁 석조존 있습니다. 덕수궁 석조존 같은 경우는 궁궐이 뭐의 양식을 따른 겁니까? 서양식의 양식을 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덕수궁 석조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주 생활 모습의 변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두실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생활 모습의 변화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결과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의식주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시게 되면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유교적인 게 아니라 내가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아깝지 않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결과는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 이건 어떨까요? 막 장옥도 안 입고 쓰개 치마도 안 입고 여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복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궁궐에 웬 서양식 건물이 있습니다. 어른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무슨 문화와의 갈등? 그렇죠. 전통 문화와의 갈등도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전통 문화와의 갈등도 있어요 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문화의 갈등.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과서, 요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탐구활동인데요. 자, 여기다가 별표 3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별표 3개요. 자, 다음 가상 역사신문을 읽고 몇 쪽인지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서 42쪽이네요. 자, 교과서 42쪽. 자, 교과서 42쪽에 다음 가상 역사 신문을 읽고 개항 이후 근대 문물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전차에 치여 죽는 사람이 없도록 강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더라? 전차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5월 26일 5살 난 아이가 전차에 깔려 죽자 민중들이 분노하여 차를 부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일부는 서양 마귀의 발명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 다음에 황제가 이거를 특별히 당부하여 방법을 강구할 것을 명하셨대요. 전차를 운전할 때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강조하였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신문을 보고 개항 이후 조선에 들어온 새로운 문물을 찾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1번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차일 것이고요.
전차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화학당 체조 수업 금지해야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화학당이 체조를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조 알고 있죠? 몸가짐을 단정해야 할 여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고 다리를 벌리며 찜질을 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체조하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지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파괴 사건? 철도 파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 파괴 사건 같은 경우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철도를 왜 파괴했는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황성신문에 실린 잡화점 광고라고 되어 있네요. 서양 물품인 뭐가 있냐면 안경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대요?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모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성냥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 이런 물건들이 있구나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특히나 싫어했던 게 있대요. 전차와 무슨 파괴 사건? 철도 파괴 사건이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왜 싫어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로 나눠 보겠습니다. 전차와 철도에 대해서요. 자, 전차와 철도 긍정적이면 무엇입니까? 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빨라지기 때문에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편리해지더라 라는 것. 생활은 편리해지더라 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는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부정적인 거. 자, 첫 번째로 아까 설명을 이거는 따로 하진 않았어요. 부정적인 건. 여러분들 이거 조선 돈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서양 열강의 돈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서양 열강들이 이걸 왜 도와줬을까요? 서양 열강들이 이거를 왜 도와줬냐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에 마땅히 옮길 게 없는 거예요. 소를 들고 그 물건을 끌고 갑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철도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철도를 설치하고 전차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서 서양 열강들이 이거를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들 전차라든지 철도를 만들게 되면 돈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게 되니까 서양 열강들이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나라가 우리가 서양이 너네를 도와줬으니까 너네 철도값 만들어낸 돈을 줘 라고 하면서 돈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빚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침략 도구로 이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도와준 구실로 삼아서 비주로 삼기도 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무슨 보상운동이 일어납니까?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체조 수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야상 역사신문을 읽고 개항 이후에 근대 문물이 미친 영향은 좋은 점도 물론 많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게 100% 우리 주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서양 열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양 열강에 그래서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일본의 지배력이 점점점 커졌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올려놓은 수행평가 공고 꼭 읽어보시고 다음 주 여러분들이 든 지금 시간에 수행평가 칠 예정이니까 준비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수행평가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안녕.